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화재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혼화재료는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경화된 콘크리트의 성질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비빔할 때 첨가하는 그런 재료가 되는데, 혼화재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혼화재료 I와 혼화재 어이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혼화재 I는 이제 그 머티리얼 재료에 대한 거고, 혼화재 어이는 어젠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화재는 이제 먼저 머티리얼 같은 경우 이제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 콘크리트 배합 개선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 사용량이 약 5% 이상 사용하는 그런 대체 재료가 되겠고, 재료의 종류에는 이제 포졸란이라든가 플라이애쉬, 고로슬렉 분말, 실리카슘 같은 게 혼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화재 어이에 해당되는 에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배합 설계할 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무게나 중량으로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 보통 시멘트 사용량이 1% 미만. 그래서 이 혼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의 성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A제, 감수제, A 감수제, 응결을 하고 촉진하는 응결 촉진제, 또 지연 늦게 하게 되는 지연제, 발포제, 착색제, 그 다음에 유동화제, 방수제, 방동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이 표, 특히 이 혼화제의 종류, 그 다음에 혼화제의 이 종류 각각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실리카 흉이라든가 각종 이제 혼화 재료의 샘플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 시멘트 대체 효과로 쓰이는 혼화재는 이제 미세 분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분말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슬래그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좀 고로슬래그 분말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A 감수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배합 설계인데, 먼저 좀 일반적인 교재를 좀 통해서 살펴보면,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내구성이 좋아야 되고,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이제 경화 후 수명이 오래 간다, 이런 성질을 갖춰야 되겠고, 강도는 이제 소정의 어떤 설계 강도에 해당되는 강도를 발현해 줘야 되겠고, 경제성 있는 그런 게 이제 이 콘크리트 배합 설계할 때 세 가지 조건이 되는데, 좀 내구성, 강도, 코스트, 경비. 그래서 좋은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합 조건을 보면 주어진 재료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해서 소정의 강도, 내구성, 그리고 수밀성을 갖도록 이렇게 선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콘크리트의 복합 재료의 개념을 보면, 일단 교재는 시멘트와 물 섞게 되면 이제 시멘트 페이스트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모래만 들어가면 모르타르가 되고, 자갈까지 들어가면 콘크리트, 여기 이제 골재가 되는 거죠. 장골재, 굵은 골재, 콘크리트가 되고, 여기 이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화재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혼화재 어이
같은 뭐 A제라든가 A 감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뭐 유동화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하면 고성 콘크리트가 되고 이게 이제 복합제로 콘크리트 자체가 이제 복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시제 제작에서 이제 공시제를 콘크리트가 이제 그 레미콘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샘플링을 해서 공시제를 이제 만들고 이 공시제를 양생을 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되는 설계 강도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비빔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제는 이거 이제 공시제죠. 이렇게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넣고 세막대기 다짐한 다음에 한 30회 정도 하고 또 3분의 1 넣고 또 다짐하고 그래서 마지막 3분의 1 넣고 다져서 공시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타령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콘크리트죠. 요 이제 그 공시제가 이제 타령된 상태 수조에 넣어서 수중 양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생한 다음에 이제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실무 적용 배합 설계표 이렇게 해서 확인한 사항, 그 다음에 배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시제 파괴 모습 이제 왜 콘크리트가 이제 파괴되는 이게 이제 압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압축을 가하게 되면 이 공시체가 이렇게 터집니다. 고강도이기 때문에 터지죠. 그래서 고강도가 아닌 그냥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 이렇게 크랙이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합 설계 순서인데 먼저 좀 순서만 좀 먼저 좀 보게 되면 물시멘트 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절대 장골재율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위 수량 물을 넣는 단위 수량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방 배합 산출 그리고 표준 배합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현장 배합을 이제 수정을 한다. 이렇게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시멘트비 결정은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 중에 이제 들어가는 물과 시멘트의 중량비를 이제 물시멘트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강도가 가장 큰 영향을 이제 미침으로 이제 가능한 최소값을 취한다. 최소값을 취하는 이유는 이 물시멘트비니까 이 물시멘트 비 자체가 높으면 이게 높아지니까 물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강도가 낮아지겠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물시멘트 비를 낮추면 요 물의 양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시멘트 양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도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물시멘트 비를 생각해서 물시멘트 비의 숫자를 가지고 강도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시멘트 비가 크면 강도가 떨어진다.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재료 분리, 그 다음에 균열이 증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이 많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이제 증발하면서 콘크리트가 경화 되면서 이제 그 물이 날아가는 거죠. 증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크랙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럼프 값 결정인데 슬럼프 값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이제 샘플링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지고 또 타설하고 다지고 또 타설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집을 때 여기 이제 강판을 이렇게 까는 거죠. 강판. 플레이트를 깐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이제 여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여기 이제 30cm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 들어 올리면 요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부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들어 올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흘러서 이걸 재는 거죠. 이걸 재서 요 잰 값을 우리가 슬럼프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슬럼프 값이 이제 높으면 즉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값이 슬럼프 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플랫하게 되겠죠. 플랫 이렇게 그죠? 따라서 유동성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 반대로 이제 묽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슬럼프 값이 이렇게 좀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서 슬럼프 값이 이렇게 요것밖에 안 된다. 슬럼프 값이 적으면 그죠? 슬럼프 값이 이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슬럼프 값은 적어지게 되겠고 이 콘크리트는 된 콘크리트가 되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값은 이 시공연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시공연도라는 말 그대로 이제 시공의 편의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슬럼프 값에 따라서 부위별로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 건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진동 다짐하냐, 진동 다짐이 아니냐에 따라서 5에서 10cm, 15에서 18cm. 기둥하고 벽은 10에서 15cm, 18에서 21cm. 이건 무슨 의미죠? 보하고 기둥벽. 그러니까 기둥벽은 이렇게 이제 벽이 있거나 또는 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철근이 배근돼 있죠. 요 안에 콘크리트를 부으려고 하니까 슬럼프 값이 커야 되겠죠. 유동성이 좋아야 잘 들어가겠죠. 그죠? 유동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슬럼프 값이 이렇게 큰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보와 바닥은 이제 보가 이렇게 있고 바닥 슬라브가 이렇게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와 바닥은 여기 벽이나 기둥처럼 깊지가 않죠. 근데 유동성이 얘네들보다 크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럼프 값이 이렇게 된다. 보면 되고 소요 슬럼프 값 표준 값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슬럼프하고 슬럼프 값하고 시공연도, 물시멘트비의 영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골재는 나온 것처럼 최대 치수가 클수록 경제적인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최대 치수가 크면 클수록 시공연도가 개선이 되고 시멘트 사용량이 감소된다.
네, 물량도 줄어드는 거죠. 전체 총량, 콘크리트 전체 총량은 일정하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굵은 골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들어가는 시멘트 물량이 적어지겠죠.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골재. 는 이제 장골재 양과 골재 전량이 이제 중량비를 말하는 거고, 소요 시공 연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장골재는 이제 시공 연도하고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넣는지 그런 걸 이제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죠. 여기서 이제 단위 수량, 물량은 장골재량, 장골재 유를 결정한 다음에 결정할 때의 가치, 물량도 이제 최소화시켜서 결정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방 배합 산출하고 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배합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시험에 의한 방법, 표준 배합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다음에 현장 배합으로 이제 수정하는 거죠. 당일 날씨라든가 기온 이런 것들을 좀 배합할 때 고려해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물시멘트 비하고 강도, 압축 강도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시멘트 비를 6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60보다 크거나 60보다 적은 경우, 이때에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 커브에 따라서 압축 강도는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물시멘트 비가 이게 물시멘트 비죠. 이렇게 물시멘트 비니까 물시멘트 비가 크면 어떻게 물량이 크니까 압축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아까 설명을 했듯이 물시멘트 비가 낮아지면 이 물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압축 강도가 좀 세지는 거죠. 이렇게. 슬럼프 테스트 기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손잡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강판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미 콘크리트를 이제 넣은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 이제 요 안에 있는 시멘트가 이렇게 퍼지겠죠. 이렇게 퍼지게. 그리고 요 끝에서부터 이 퍼진 양, 이 꼭대기까지를 측정을 해서 여기 이제 슬럼프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럼프 값이 된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슬럼프 값 이렇게 된다. 슬럼프 심하는 모습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슬럼프 값 이렇게 재는 거죠. 지금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몇 cm 되는지.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기,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조립률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배합 설계부 계량, 배합 설계한 다음에 측량 계량을 해서 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조금 정리를 조금 더 하도록 합니다. 배합 설계, 콘크리트 배합 설계 정의는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반려하도록 시멘트, 골재는 장골재, 굵은 골재가 되겠고, 물 가장 경제적으로 배합하는 것은 이제 배합 설계가 되고, 요거는 이제 소요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요건 이제 소요 강도는 구조 설계를 해서 구조 설계를 하면 단면에 따른 소요 강도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구성 확보를 하고 시공용도, 물시멘트 비,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을 이제 확인을 해서 배합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배합 설계 순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설계 기준 강도를 이제 알게 되겠고, 설계 기준 강도는 이제 압축 강도
구조 설계에서 나온 그 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 강도를 얻기 위해서 시멘트, 골재 등 각 재료 등의 계량 오차, 계량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오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강도를 우리가 배합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종종 구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 계산해서 나온 그런 강도가 압축 강도가 되겠고, 배합 강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강도.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가 있어요. 시멘트 강도는 시멘트 시험을 통해서 결정한 시멘트의 압축 강도를 이제 시멘트 강도다. 이 강도 스트렝스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시멘트비가 있는데, 이건 뭐 물 시멘트 그대로 물과 시멘트의 중량비 100분의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슬럼프가 워커빌리티, 아까 시공연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묽은지 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커지면, 그죠? 커지면 단위 수량 장골재를 이제 감소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골재율. 장골재하고 이제 굵은 골재의 절대 용적의 이제 합에 대한 그 장골재 절대 용적의 비가 이제 장골재율이 되고, 그다음에 물리 수량, 콘크리트 타설 직후 콘크리트의 1입방미터당 1입방미터 중에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방 배합, 그 다음에 현장 배합. 아까 현장 배합은 이제 그날의 여러 가지 기온이라든가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서 현장에 맞게끔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와 배합 강도를 좀 보면, 설계 기준 강도는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28일 압축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의 적당한 개수를 곱해서 할증한 압축 강도를 말하고, 배합 설계 시 소요 강도로부터 물 시멘트비를 정하는 데 이제 있습니다. 아까 배합 강도 재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재료가 반영이 되고 고려돼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강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설계 기준 강도는 28의 압축 강도이고, 설계 기준 강도는 이제 3배, 장기 허용 응력도의 3배, 단기 허용 응력도의 이제 2.5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범위는 15에서 300메가파스칼 정도가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 강도인데, 배합 강도는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하고 구조물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배합 강도 결정은 요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FCR은 이제 FCK는 아까 설계 기준 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1.34S 메가파스칼이 되고, 여기서 S는 이제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 메가파스칼에 해당되는 표준 편차의 개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요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게 하고, 또는 이제 이 설계 기준 강도에서 3.5를 빼고, 그 다음에 2.5 2.33이네 2.33S를 더한
이것보다 이제 크거나 같게끔 해서 배합 강도를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표준 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 30회 이상의 시험 성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3회 연속한 시험값은 평균이 설계 기준 강도 이하로 내려갈 확률을 이제 1% 이하로 하고, 또한 각 시험값이 설계 기준 강도보다 3.5 메가파스칼 이하로 내려갈 확률을 1%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과정이 되는데 쭉 과정을 거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교재에도 있었죠.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시멘트비 산정 방법하고 적정 범위인데, 물시멘트비는 이제 시멘트 중량에 대한 유수량의 중량 100분율로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농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물시멘트의 그 선정 방법에는 이제 압축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있다. 그래서 압축 강도는 이제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해서 물시멘트비는 F28에 그 다음에 K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0.31에 51%. 그럼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는 이제 28의 압축 강도를 쓰고, K는 이제 시멘트 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 내구성은 이제 내동해성은 45에서 60% 이하. 물이 많으면 이제 동해를 입게 되는 거죠. 물이 많으니까. 물이 이제 온도가 낮으면 어니까. 그 다음 내화학성 45에서 50% 이하. 수밀성은 물시멘트비를 50% 이하.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 적정 범위는 이제 각각의 그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고강도 수중 해양 콘크리트는 이제 50% 이하, 경량골재 수밀 콘크리트는 55% 이하, 한중 기타 일반 콘크리트는 60% 이하, 그다음에 조강 포틀란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이제 70% 이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첫 번째, 물시멘트비가 커지면 강도, 내구성, 수밀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적정한 워커빌리티 내에서 가능한 적게 한다. 그 다음에 물시멘트비가 이제 1%는 콘크리트 1박미터에 대한 물의 양 3에서 4리터 정도가 된다. 1%를 할 때는 1%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물의 양이 이제 이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세멘트비가 이제 최소화 대책으로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크게 하고, 단위수량 적게, 장골줄 적게, 그 다음에 혼화제 중 감수제 사용을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서 물시멘트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인해서 그 워커빌리티를 이제 좀 좋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테스트인데, 슬럼프 테스트는 이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반죽 질기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슬럼프 콘, 아까 이렇게 생긴 거죠. 슬럼프 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네, 콘크리트 채우고, 콘크리트를 이제 들어 올려서 콘크리트가 내려간 양을 이제 잰다. 아까 얘기를 했고, 시험 기구는 이제 이런 게 있게 되겠고, 시험 방법 이렇게 된다. 아까 설명을 좀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10cm, 여기 전체가 30cm인데 이 콘이 원뿔용 쇠통으로
트레인 콘이 30cm인데 10cm 3분의 1 넣고 세막대기로 다진다 했죠. 25회 이상 다진다. 이렇게. 그다음에 종류별 슬럼프가 철분 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8에서 15cm, 단면이 큰 경우는 이제 6에서 12cm, 묵은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5에서 15cm, 단면이 큰 경우는 이제 5에서 10cm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인데, 굵은 골재는 이제 5mm 표준 망체를 이용해서 중량비가 85% 이상 남는 골재를 이제 우리가 굵은 골재다 이렇게 보고, 굵은 골재의 치수가 커지면 단위수량 장골재율은 이제 감소하고 강도가 증가나 이제 워커빌리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좋은 골재는 모양이 구형에 가깝고 견고할까, 밀도가 높고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안정될까, 풍화되지 않고 시멘트 페이스트와 부착력이 좋을까, 내구성, 내화성이 클까.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재 최소 치수의 5mm, 피복 두께, 철근의 최소 수평, 수직 순간격의 4분의 3 초과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조물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20에서 25mm, 구조물 단면이 큰 경우는 이제 40mm, 구조물이 묵은 콘크리트인 경우는 이제 40mm, 부재 최소 치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굵은 골재 치수가 커지면 단위 수치량 감소해서 강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해서 건조 수축이 감소한다. 물 시멘트비가 감소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40mm 초과하면 오히려 콘크리트 부착 강도가 감소될 수 있다. 이건 아까 배합 과정이 되니까 여기 지금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골재율 정의는 표준망체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에 중량비 85% 이상 통과하고 이제 0.08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는 이제 장골재다. 골재의 절대 용적의 합에 대한 장골재의 절대 용적의 백분율을 장골재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장골재율이 작아지면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하게 된다. 산정칙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표준 망체 5mm체에 다 남는 거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징 장골재율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장골재 입도, 콘크리트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그 다음에 혼화재료의 종류, 그 다음에 장골재율이 적게 하게 되면 단위 수량이 이제 감소하고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해서 장기 강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가 감소하고, 콘크리트가 이제 거칠어지고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영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골재율이 크면 콘크리트 펌프 사용해야 할 때 플러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장골재율까지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